이제 국회의원들 투표할 때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투표가 원내대표 선거인데, 원내대표 선거를 하다 보면 포커페이스를 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이제 예측한 것보다 턱없이 작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원내대표 선거랑 비교했을 때 이번 엑스포 선거는 그만큼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두 가지 보완이 필요한데, 하나는 북한 중심, 북한만 바라보는 외교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외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만 바라보면 그 나라의 대북 정책 담당자하고 주로 만날 거 아닙니까? 이번 엑스포 같은 경우는 그 나라 대통령, 총리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상적인 정보 수집도 이게 주로 언론의 역할인데, 이번에 총 몇 나라였죠? 유권자. 이번에 179개국이 그 179개 중에 우리나라 언론이 가 있는 나라가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 특파원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절반도 안 되고 한 3분의 1 정도 되려나? 그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 특파원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상적인 접촉이 가능하고 취재도 가능하고, 사실 그 취재라는 게 그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거든요. 대통령하고 인터뷰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보 인프라를 굉장히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부도 인력을 더 확대해야 되고, 이번에 또 떨어졌지만 5년 뒤에 다시 한번 재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근데 나는 걱정은 이 패인 분석이 제대로 될 수 있나? 그 정도 역량은 되느냐? 전임 국회의장님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외교 자산입니다. 전 세계 제일 많이 가보셨잖아요. 박병석 의장님 뭐 안 가본 나라가 없을걸요? 총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중국만 가도 그게 잘 돼 있어요. 이게 대국 외교하고 소국 외교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소국 외교를 하고 있다. 정말 뼈아픈 패배를 했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또 혹시 재도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결과를 보면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 투표할 때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투표가 원내대표 선거인데, 원내대표 선거를 하다 보면 포커페이스를 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이제 예측한 것보다 턱없이 작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원내대표 선거랑 비교했을 때 이번 엑스포 선거는 그만큼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보 실패인데, 그 나라의 이제 국가 핵심 정보에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를 찍어줄 건지 안 찍어줄 건지 계속 오판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보완이 필요한데,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국정원은 북한 중심 정보를 취합하는 것을 중심으로 쭉 활동해 왔고, 외교부도 북한과 경쟁하는 외교 관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근데 이제는 북한 중심, 북한만 바라보는 외교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외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만 바라보면 그 나라의 대북 정책 담당자하고 주로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번 엑스포 같은 경우는 그 나라 핵심, 그죠? 그 나라 대통령, 총리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상적인 정보 수집도 이제 이게 주로 언론의 역할인데, 이번에 장관님 총 몇 나라였죠? 유권자. 이번에 179개국이 그 179개 중에 우리나라 언론이 가 있는 나라가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 특파원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절반도 안 되고 한 3분의 1 정도 되려나? 171개국에 이건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 특파원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상적인 접촉이 가능하고 취재도 가능하고, 사실 그 취재라는 게 그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거든요. 대통령하고 인터뷰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더 지원을 해서 특파원이 가야 되고, BBC, 뭐 KNN 인터내셔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KBS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안 그래도 한류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한국의 영향력이 속속들이 미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그걸 취재하는 기자들도 없어요, 그 나라에. 제가 이제 외교부 국감 가보면 기자들이 없어서 너무 편합니다, 슬프게도. 그런 현실이다. 그래서 이 정보 인프라를 굉장히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부도 인력을 더 확대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G7급 중심의 외교를 해야 된다. 영국, 프랑스, 독일과 비교해서 외교부 인력도 더 늘려야 된다. 그 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 또 떨어졌지만 5년 뒤에 다시 한번 재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부산 시민들도 우리 국민들의 꿈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정은 부산시가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그 한국
매직 마술협회를 맡고 있어가지고 그 마술 올림픽이 있습니다. 마술 3년마다 하는 매직 올림픽이 있는데 그걸 제 지역구에 유치하려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경합을 해서. 그래서 처음엔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가만 분석해보니까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투표하는 사람들 계속 지역구에 초대하고 아무튼 노력해가지고 두 번째 재수해가지고 됐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재수해가지고 될 수 있으려면 합격할 수 있으려면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근데 나는 걱정은 이 패인 분석이 제대로 될 수 있나 그 정도 역량은 되느냐 하는 거고 여기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력을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굉장히 정말 크고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병석 의장이 있지만은 전임 국회의장님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외교 자산입니다. 전 세계 제일 많이 가보셨잖아요. 박병석 의장님 뭐 안 가본 나라가 없을걸요? 정말 활용 못하고 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이 외교 자산 그잖아요. 무형의 자산, 인적 자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이런 정말 우리나라 그 국운 상승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런 표결 싸움이 벌어지면 총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만 가도 그게 잘 돼 있어요. 이게 대국 외교하고 소국 외교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소국 외교를 하고 있다. 개도국에 맞는 외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관께서 굉장히 아프시겠지만 뭐 정보, 대한민국 정보도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언론도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외교도 정말 소국에서 대국 외교가 될 수 있게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회에 부산 엑스포 유치 특위도 있고 또 외통위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유치를 위해서 의원 외교를 활발히 해주신 데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원님들의 땀방울이 이번 결과가 나오는데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뼈아픈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기대 수준이 있었고 실제 결과가 있는데 차이가 컸습니다. 다만 그 이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이 격차가 줄어들고 1차 투표는 몰라도 2차 투표에서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대하는 국가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린 국가도 있었고 또 정부가 교체돼서 입장이 바뀐 국가도 있었습니다. 또 막판에 어떤 이유인지 입장을 바꾼 국가도 있었고 또 실제 투표하는 당일날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국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전부 합쳐져서 마지막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진정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패인을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